골룸과 스미골, 마이 프레샤스로 유명한 판타지 영화 대작 반지의 제왕 시리즈에는 인간 중 가장 지혜롭고 강한 인물이라는 아라곤이 등장하는데요. 죽은 망령들도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왕의 귀환을 알리는 보검의 이름은 안두릴입니다. 서쪽 나라의 불꽃이라는 의미의 안두릴은 죽은 자들의 군대도 지휘할 수 있는 그야말로 강력한 왕권의 상징이었는데요. 이후 인간이 수세에 몰린 오크족과의 대전투에서 아라곤은 죽은 망령들을 이끌고 대반전 드라마의 승리를 이끌죠. 오늘은 보잉 로키드 마틴을 제치고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적 역량을 혁신시키고 있는 반지의 제왕 전설의 보검 안두릴에서 이름을 따온 서쪽 나라의 유니콘 스타트업 안두릴 인더스트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미 국방부 펜타곤에선 비밀스러운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을 전쟁에 도입하기 위한 프로젝트 메이븐인데요.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과제는 국방부가 반란 및 대테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매일 수집하는 풀모션 비디오 데이터의 방대한 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인 및 민간 분석가를 지원하는데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과 AI를 사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메이븐에 구글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구글 임직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죠. 구글의 모토인 Don't be evil에 반하지 말라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구글의 CEO 순다르 피차이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구글이 무기에 사용할 AI를 개발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다른 많은 분야에서 정부 및 군대와 계속 협력할 것임을, 아니 오히려 그러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펜타곤이 프로젝트 메이븐을 비밀스레 시작하던 2017년 캘리포니아에선 오늘의 주인공 안두릴이 조용히 설립되고 있었는데요. 안두릴은 차세대 군사 기술이 조선 항공 기술의 발전보다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 컴퓨팅의 발전에 의존할 것이라고 믿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방산 스타트업입니다. 설립자 중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은 팔머 럭키 92년생으로 소위 말하는 연쇄 창업자입니다. 럭키는 VR 기기 오큘러스 리프트를 개발하던 회사 오큘러스 VR을 설립한 뒤 2년 만에 페이스북 현재의 메타에 매각하였고, 그로부터 3년 뒤 럭키가 불미스러운 일로 페이스북에서 나오게 된 후 설립한 것이 안두릴이었죠. 럭키의 너 내 동료가 되라 여정을 잠깐 살펴보면 어느 날 럭키는 오큘러스 VR의 초기 투자사 파운더스 펀드가 주최했던 어느 한 행사에 갔다가 추후 안두릴을 공동 설립하게 될 트레이 스티븐스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스티븐스는 정보기관에서 일했다가 팔란티어의 국방 및 정보 파트를 거쳐 파운더스 펀드에 합류한 상태였죠. 특히 방위 기술에 대해 이야기가 잘 통했던 럭키와 스티븐스는 럭키가 페이스북에서 나오게 된 후 서로 생각으로만 구상했던 것을 실현하고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럭키가 오큘러스 VR 출신의 조 채널, 스티븐스가 팔란티어의 옛 동료인 맥 그림을 더 데려오면서 안두릴 코파운더는 4명이 됩니다. 특히 채는 주 방위군으로 복무할 때 아주 형편없는 VR 군사 시뮬레이션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었고, 그때의 경험이 정말 형편없었다며 안두릴에 합류했죠. 그리고 얼마 뒤 코파운더들이 팔란티어의 이사 앞에서 피칭을 하던 자리에서 팔란티어의 엔지니어링 디렉터 브라이언 심프를 만나게 되죠. 심프는 피칭이 끝난 후 브레이크 타임에 그들에게 슬쩍 다가와 합류하고 싶다고 속삭였습니다. 심프는 팔란티어에서 금융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이상을 탐지하는 것 같은 기업의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돕는 플랫폼 팔란티어 파운드리를 구축하고 조직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었죠. 이렇게 안두릴의 5번째 코파운더이자 안두릴의 CEO까지 모이게 된 거죠. 여기서 안두릴은 럭키를 포함한 코파운더들이 반지의 제왕 팬이었기 때문에 나온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코파운더 중에 3명이 소속됐던 팔란티어 또한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마법의 수정구슬 이름에서 따왔던 것을 생각해보면 미 정보기관을 고객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팔란티어와 미 국방부를 고객으로 무인 항공기, 드론과 지능형 시스템을 판매하는 안두릴 간에 보이지 않는 끈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립된 안두릴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팔란티어 그리고 스페이스X가 그러했듯 미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벤처 기업이 되는 것이죠. 안두릴의 경영진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처음 문을 두드린 곳은 미국 국토안보부의 샌디에이고 세관 국경보호국 CBP 사무소였는데요. 미 국토안보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국경을 수비하기 위한 마치 중간계를 감시하는 사우론의 탑과 같은 가상 벽 시스템 개발을 보잉 등에 맡긴 바 있었지만 수억 달러의 돈만 쓰고 별다른 성과를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안두릴은 더 싸고 더 광범위한 국경 수비가 가능하다는 말로 CBP 사무소로부터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해볼 기회를 따냈었는데요. 2018년 안두릴은 국경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 카메라 등이 갖춰진 센트리 타워, 그리고 그를 제어하고 분석할 지능형 시스템을 제작하였습니다. 안두릴의 센트리 타워는 보잉의 타워보다 절반도 안 되는 높이 약 10m의 타워인 데다 밤중에 움직이는 물체를 포착하기 위해 비싼 열화상 카메라와 줌렌즈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제모형 레이저로 빛을 쏘고 전자과학 센서로 빛을 감지되는 훨씬 저렴한 방식을 채용하고도 훨씬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죠.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에는 이동 중인 사람의 패턴을 식별하도록 학습시킨 AI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센서 데이터로부터 움직이는 물체를 정확히 식별해내고 이를 적절히 알릴 수 있는 지능형 시스템 레티스가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향후 안두릴의 모든 제품 라인업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코어가 된 레티스는 서로 다른 분산된 환경에서의 센서 피드 및 시스템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들을 하나의 통합 계층으로 이동시켜 AI 머신러닝 그리고 각종 센서 데이터 처리 기술들을 사용해 사용자에게 제공할 고부가가치 정보를 필터링해내는 시스템인데요. 이 필터링을 통해 사용자는 마치 절대 반지가 그 착용자를 조종하는 것처럼 사용자가 가용할 수 있는 자산, 예컨대 센서 드론 무인 잠수정과 같은 동체 등 레티스와 연결된 시스템들의 적절한 태스크를 부여하며 상황에 대응하며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CBP 사무소와의 파일럿 테스트에서 안두릴의 시스템은 무단으로 미국 국경을 넘는 55명의 월경자를 적발하고 982파운드의 마리화나를 입수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안두릴은 다른 방위 업체와 달리 R&D는 우리 돈으로 하고 국가를 상대로 둔 완성된 제품을 제값 주고 팔겠다는 미명하에 사업을 운영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R&D 했으니 사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성능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압도적 편의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사 라인업을 꾸려왔습니다. 센트리 타워 시스템만 해도 1시간 내에도 재조립이 가능하고 2시간 내에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한 점을 내세웠죠. 그래서였을지 이때 사용된 레티스 시스템과 타워는 이후 더 발전해서 미국 관세 국경보호청과의 추가 설치 계약으로 이어졌고 나아가 2020년에는 200개의 타워를 250밀리언 달러 약 3천억 원의 비용으로 인수하는 계약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정부에게 돈을 받아먹는 스타트업이 되는데 성공한 것이죠. 하지만 안두릴은 단순히 국경을 잘 감시하고 방어하는 소극적인 포지션으로만 남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요. 바로 방산용 드론을 제작하기 시작한 것이죠. 안두릴의 드론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드론의 스펙에 대한 몇 가지 기준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페이로드입니다. 반지의 제왕을 본 분들이시라면 절대 반지를 착용한 자만이 그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공포와 절망의 존재 나즈굴을 기억하실 겁니다. 정체불명의 날짐승을 타고 다니며 평범한 인간한테도 보이지도 않고 공격도 할 수 없으면서 자기는 무기도 마법도 자유자재로 쓰는 존재들인데요. 마치 나즈굴이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검을 든 나즈굴, 창을 든 나즈굴로 나즈굴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드론에 탑재되는 센서 또는 화물을 의미하는 페이로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드론의 종류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드론이 연료나 배터리를 이용하여 얼마나 길게 비행할 수 있는가의 시간을 의미하는 인듀어런스와 얼마나 멀리까지 비행할 수 있는가의 거리, 레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로드, 인듀어런스, 레인지 모드를 결정하기도 혹은 역으로 영향을 받기도 하는 드론 자체의 무게가 있는데요. 안두릴의 드론은 실시간 감시 및 정찰용 드론 고스트와 실제 탄두를 적재하여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실전 전투용 드론 알티우스 두 가지 라인업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대대적으로 공개되었던 안두릴의 드론 고스트4는 유령이라는 이름 그대로 부지불식간의 적을 감시하거나 먼 거리까지 정찰하며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능체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SR 드론입니다. 고스트4는 적재 페이로드 인듀어런스 레인지, 무게가 이러한 스펙을 가졌는데요. 다시 말하면 작고 체력도 약한 옵저버라고 하기엔 능력이 출중한 나즈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두릴이 자랑하는 고스트의 특징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부지불식간의 적을 감시할 수 있기 위한 저소음체인데다 레티스가 탑재되어 초당 32조번의 연산이 가능해 당시만 해도 다른 소형 드론에 비하여 100배 가까이 빠른 연산 속도를 가졌고 다른 고스트들과 자율적으로 협력, 예를 들어 한 고스트가 배터리가 부족하면 다른 고스트가 임무를 이어받아 수행하는 등의 자율협력 체제로 구동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더욱이 특별한 도구 없이도 한 명의 작업자가 2분 내 조립하여 비행을 준비할 수 있고 멀티미션 페이로드를 지원하는 모듈형 시스템이어서 상황과 임무에 따라 유연하게 센서와 페이로드, 배터리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죠.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것 같지만 이 고스트 시리즈 플랫폼은 실제 미 공군 에어포스에 의해 선택된 플랫폼입니다.
작년 9월 안두릴은 에어포스에게 고스트 플랫폼과 최신 버전인 고스트 X를 공급한다는 $8 밀리언 약 1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죠. 안두릴의 또 다른 드론 라인 RTOS는 실전 전투형이라 소개드린 것으로 알 수 있듯 고스트보다 더 무거운 적재 페이로드와 더 긴 레인지 그리고 인듀어런스를 갖출 수 있는 라인업입니다. 단순히 감시 및 정찰뿐 아니라 적 드론의 요격과 자폭 드론 등 공격용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 제품이죠. 사실 이 RTOS는 본래 방산용 드론 전문 제조사 에어리아1의 드론 라인업이었는데요. 에어리아1은 미국 UK 공군과 나사 등 미국 정부 기관들과 계약을 맺고 자사 드론을 공급하던 회사입니다. 에어리아1의 RTOS 600는 실제로 미 UK 공군에서 사용되는 군용기의 발사대에 탑재되어 발사된 적이 있었고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안보 지원 대상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던 드론 2021년 안두릴은 이 에어리아1을 인수하였고 얼마 후에는 이 RTOS 600보다 더 무거운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RTOS 700를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안두릴은 2023년 9월엔 공군의 적대적 훈련에 사용되는 풀사이즈 드론 퓨리의 제조사인 블루포스 테크놀로지스를 인수하였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풀사이즈 드론 또 다른 말은 그룹5 드론이란 드론 분류 체계에서 가장 무거운 약 598kg을 초과하는 드론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업 영역의 끼만큼 큰 날개 길이를 가질 수 있고 드론들 중 가장 높은 고도에서 운행되는 드론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안두릴은 그룹 1, 2에 속하는 소형 드론 고스트, 그룹 2, 3에 속하는 중형 드론 RTOS에 더하여 퓨리라는 그룹 5 드론까지 풀사이즈 라인업을 갖추게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그 덕일까요? 최근 에어포스는 유인 전투기와 짝지어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무인 전투기 Unmanned Combat Aerial Vehicle UCAV를 개발하기 위한 협업 전투 항공기 프로그램 Collaborative Combat Aircraft CCA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여러 방산업체들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올 4월 에어포스는 이 CCA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던 보잉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안두릴 제너럴 아토믹스 5개 업체 중 최종적으로 안두릴과 제너럴 아토믹스에게만 자금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음을 밝혔습니다. 1930년대부터 유인 전투기를 개발하여 온 보잉 그리고 F-35로 널리 알려져 있는 로키드 마틴을 제치고 스타트업 안두릴이 선택된 것이죠. 2017년 시작된 프로젝트 메이븐은 현재는 미군에 의해 전 세계 곳곳에 배치되고 있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장에서의 표적 식별을 넘어 지상의 다양한 환경에서의 높은 인식률을 보이며 부대의 이동까지 식별하고 있다고 하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난 5월 30일 프로젝트 메이븐과 관련된 따끈따끈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바로 위성 이미지, 지리적 위치 데이터 통신 감청 등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전장 분석에 사용하기 위한 통합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의 유일한 공급자로 팔란티어가 선택되었다는 소식이었죠. 금번 계약 규모는 무려 480 밀리언 달러 6,600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안두릴 또한 프로젝트 메이븐의 참가 기업이었던 점을 생각해볼 때 아쉽게도 안두릴은 인간 중 가장 지혜롭고 강한 인물 아라곤은 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안두릴은 2022년 시리즈 E 펀딩으로 8빌리언 달러 약 10조 원이 넘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는데요. 환율 때문에 데카콘이 된 안두릴은 24년에는 진짜 데카콘이 되기 위한 기업 가치 12.5빌리언으로의 펀딩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끊이지 않을 안두릴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과 국가들을 바라보며 Don't be evil, don't be evil을 외치고 싶은 안달공학 에로였습니다.